중국 명나라 소승상의 아들, 공간적 배경이 중국이죠. 소승상의 아들 소학사는 황주 자사로 부임하던 중 해적인 서준의 공격을 받아 임신한 아내 이씨와 헤어집니다. 소학사와 임신한 아내가 헤어지게 됐습니다. 누구의 공격을 받아서? 서준.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씨가 낳은 아들은 길에 버려진 후, 사람이 길에 버려집니다. 이런 걸 기아라 그래요. 기아 모티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M이라고 써놓을게요. 서준의 부하에게 구조되어 서준의 아들 계도로 양육이 된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자신의 친부모와 헤어지게 만든 악인의 손에 자라고 있는데. 장성한 계도는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이상한데 해적이 애를 주워다 키웠는데 걔 과거 시험 볼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있었어. 이 착한 놈도 아니고 이게 나쁜 놈도 아니고 이게 이상한데 이거? 소학사의 어머니가 사는 집에 우연히 들립니다. 부인은 아들 형제를 생각하고 슬픈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여 잠자리에 누워 있다가 비몽사몽간에 승상이 돌아와 부인을 대하여 말하기를 오늘 부인의 손자가 올 것이니 보소서라고 함으로 놀라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었다. 꿈에 손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된 거죠. 부인이 더욱 마음이 편안하던 차에 왠지 어떻게 한바탕 이 꿈에 대해 믿음이 있어. 진짜 아들 볼 건가, 손자 볼 건가? 기대감이 있는 거지. 비자가 하는 말을 들으니 어린 듯 취한 듯 반가우면서도 괴이하여 곧 외당에 나가 문틈으로 공자의 상을 보았는데 영락없이 학사였었다.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네, 누가 누군지만 확인하면 되지. 부인이 생각하기를 꿈에 승상이 하시던 말이 맞도다 라면서 기뻐하고 공자의 얼굴을 보고 더욱 학사 생각이 나서 안으로 들어가 노비에게 명령하여 외당에 온 공자에게 말로 전갈하려고 했었다. 우리 집에 온 손님 저 공자에게 내 말을 좀 전해다오. 남녀가 다르나 내 나이가 70이고 공자에 대하여 물을 말이 있으므로 염치 없기를 무릅쓰고 청하노니 공자에 대해 물을 말 내용 뭐겠어요? 너의 신분에 대해서 좀 조사해보자. 물어보자. 과연 내 손자가 맞는지. 늙은이의 말을 허물지 말고 중당으로 행보하소서라고 하더라. 뒤에 나와 있는 거 40번의 1번 볼게요. 남녀 간의 윤리 규범을 인정하면서도 그렇지 여기 남녀 간의 윤리 인정하면서도 계도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부인의 마음 염치 없기를 청하느니 한번 행보하시오. 내가 있는 방으로 잠깐 와라 이거지. 40번의 1번 맞는 얘기네. 벌써 답이 나왔죠? 계속 봅시다. 시비가 외당에 나가 부인의 말씀을 공자에게 전하니 계도가 부인의 전할 말씀을 듣고 노비를 따라 중당에 이르러서 부인에게 절하여 물어섰다. 부인의 제안을 수락했죠. 무슨 말씀을 묻고자 하십니까? 부인이 공자에게 말하였다. 아까 너의 신분에 대해서 물어볼 거라 그랬지. 누구네 집 공자 아들이고 어디로 가느냐? 계도가 대답했다. 소자는 황천탑에 사는 서준의 아들 계도인데 황성으로 과거 보러 가는 길이던 차 마침 부인 댁 문 앞을 지나가다 잠시 쉬어가고자 하였습니다. 우연히 부인께선 청하였기로 저를 부르셨기로 내당에 들어왔사오니 미안하고 황송합니다. 괜찮나요? 거짓 없이 얘기한 거예요. 계도는 지금 자신의 입장에서는 거짓말한 거 아니야. 부인이 공자의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나는 소승상이 부인일러르니 승상은 돌아가시고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큰아들 학사운이 황주 자사로 내려간 지 여러 해 동안 소식이 영 끊어졌다네. 둘째 아들 위가
제 형을 찾아 나간 지 여러 해의 소식이 끊김으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들 둘 있는데 둘 다 소식이 끊겼어.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나날이 서산해지는 해와 동쪽 바다에 돋는 달에 대하여 아들 형제를 생각하고 집에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네. 아들 둘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서 기다리고 있었다. 학수고대. 이러던 차에 오늘 공자 자네를 보니 나의 아들 학사의 외모와 같기로 너무 내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부른 거니까 노인의 망령됨을 허물지 말라. 그냥 내 아들 생각나서 너 부른 거니까 너무 욕하지 마. 40번에 2번.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계도의 부인의 서운함? 아니지. 기대를 저버리는 건 아니지. 그리고 서운한 게 아니라 너 그냥 이렇게 불러서 미안해 하는 거죠. 40번에 2번 또 확실히 아니죠. 하고는 슬프게 통곡했다. 계도가 부인의 말씀을 듣고 또한 눈물을 흘리니 아무리 남의 집 이야기지만 같이 공감해주고 있죠. 부인이 계도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네 얼굴을 보니 아들 학사의 모양이구나. 너 내 아들이랑 너무 닮았다. 하면서 슬픔을 그치지 않으므로 계도가 미안하게 여겨 부인에게 말을 했다. 사실 뭐 미안할 건 없는데. 세상에 혹 같은 사람도 있사온즉 너무 슬퍼 마옵소서. 네, 여러 사람들이 있고요. 할머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위로하니 부인이 말하기를 내 집 뒤뜰에 천도화, 복숭아 나무가 하나 있는데 본래 나의 시아버지께서 도하기 비범하시어 신선과 매일 즐기시다가 신선에게서 얻기를 청하여 심은 나무라네. 신선하고 놀러 다니면서 심은 이야기래 라면서 약간 전기적인 요소가 있죠. 신선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도교 사상이 반영되고 있고요. 이 나무를 통해서 뭔가 너의 정체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라면서 나름 개연성을 획득하고 있는 거지. 증엄하는 일이 많아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나려고 하면 아주 추운 겨울에도 꽃과 잎이 피었다가 사흘 후에 꽃이 지고 경사스러운 일이 없으면 봄이 되어 화창한 시절이라도 꽃과 잎이 피지 않는데 오늘 천도화가 피었으니 이상하다. 천도화가 피었다. 무슨 말이야? 집에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다. 만일 3일 위에 꽃이 지면 이것은 필자 공자를 위함이로다. 혹시 3일 후에 이 꽃이 지게 되면 너를 위한 거야. 무슨 말? 너 과거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냥 인사해 주는 거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 계도가 듣고 부인에게 아뢰었다. 그러면 한번 구경 좀 해볼까요? 계도를 데리고 후원에 올라가 천도화를 보이니 세상에 과연 꽃이 피어 있어. 계도가 보고 신기하게 여겨 말하기를 내가 이곳에서 머물러 증험을 보리라. 3일 후에 꽃이 지는지 안 지는지 할머니 말이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다. 이런 거겠죠. 40번에 3번 부인이 예고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계도의 생각, 실제로 일어나겠다 생각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지. 3번 틀리죠? 외당에 머물렀다가 3일 후에 얼레벌레 3일 동안 남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완전 재주 좋은데 이거? 다시 후원에 올라가 보니 낙화가 지는 것이었다. 계도가 이걸 보고 의심했다. 세상에. 월봉산에서 노인의 말씀이 정성이 지극하면 잃어버린 부모를 찾으리라 하시고 또 이곳에 오면 반가운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과연 이상하고 수상하도다. 월봉산 노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계도를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앞날을 예언해주는 역할도 했었네요. 내가 서준에게 길러짐을 생각하면 정녕 서준이가 나의 부친인데 월봉산 노인의 말씀과 이곳 부인의 말씀이며 천도화를 보니 이상하도다 라면서 자신의 출생과
자신의 출생을 의심하고 있는 부분인 거지. 슬픈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 행장을 열어 검은고를 내어 줄을 골라 한 곡조를 탔다. 맑고 맑은 소리가 공중에 솟으니 이때 부인이 슬픔에 쌓여 있던 차에 검은고 소리가 남이 듣고 괴이하여 자세히 들어봤더니 어머, 예전에 학사가 가지고 놀던 검은고 소리였었다. 이 검은고를 통해서 이거 내 아들하고 관계 있는 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소재가 되겠지. 자세히 봤더니 과연 학사, 아들의 검은고라서 부인이 달려들어 검은고를 붙들고 대성통곡하면서 말하기를 이 검은고 어디서 났느냐. 이 검은고는 나의 승상이 손수 만들어 살아가시다가 돌아가신 후 아들 학사가 황주로 내려갈 때 가지고 간 기물인데 이거 내 남편이 만들고 내 남편 죽으면서 아들 물려준 건데 학사는 오지 않고 검은고만 집에 찾아오더니 너의 임자는 어디 가고 너만 홀로 왔느냐 해서 여기에서의 너는 누구예요? 검은고지. 이렇게 40번에 4번 학사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계도에 대한 부인의 반감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머 내 아들하고 관련 있는 놈이야. 이거 내 손자 꿈에서 어제 꿈꿨는데 이게 내 손자구나. 이쯤이면 이제 거의 확신하는 거지. 계속 통곡을 하였다. 계도가 기가 막혀 생각하기를 부인이 나를 보고 학사 같다고 하며 의심하던 차에 공교롭게 검은고를 또 붙들고 슬퍼하시니 이런 어이없는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고서 부인에게 말을 물었다. 이 검은고는 소생의 집에 저희 집에 대대로 전해오는 기물입니다. 왜 네 거라고 하세요? 부인이 정신을 진정하고 자세히 보시죠. 이거 저희 집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부인이 눈물을 거두며 대답하였다. 내 집 기물을 어찌 모르리요. 이 검은고는 승상이 살아계실 적에 서촉 지방의 사신에게 부탁하여 동정호 절벽강산에서 수천 년 묵은 벽오동을 구하여 만들어서 소리가 기이하여 슬픈 사람이 타면 소리가 슬프게 편안한 사람이 타면 소리가 웅장하고 씩씩하게 나네. 그래서 신기한 검은고로 일컬었으니 내가 어찌 이것을 모르겠는가. 이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엄청 귀한 거야. 내가 몰라볼 수가 없어. 계도가 부인에게 말했다. 이 검은고는 정말 우리 집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기물이니 조금 더 염려 말고 아이 됐어요. 이거 저희 거예요. 이거죠. 40번에 5번 자기 가문의 기물을 아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부인에 대한 분노는 아니고 그냥 아 이거 진짜 제 건데요 정도 말해주는 거지 분노는 아니야. 그러면 승상이 만드실 때 검은고 한복판에 청성고라고 써서 새겼으니 한번 보라 봤더니 어머 청성고라고 새겨져 있었다. 이 할머니 말이 정말 맞는 거네. 그러면서 이거 나의 아버지 서진이한테 이거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고 받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왜 날 키워준 우리 아버지 나한테 거짓말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갈등하겠죠. 어쨌든 40번에는 1번, 39번 확인하러 갈게요. 소승상의 아버지는 신선에게서 얻은 나무를 뒤뜰에 천도화 심었었죠? 1번 오케이. 계도는 부인에게 검은고에 새겨진 글자를 확인하자고 제안했다? 아니죠. 검은고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지 제안한 거는 부인이지. 계도가 제안한 게 아니라 2번이 틀리죠. 부인은 비자의 말을 들은 후 몰래 계도의 생김새를 살펴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내 아들이랑 너무 닮았네. 초반에 있었죠? 소학사의 동생이 형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난 후 그렇지 소학사 연락 끊겨 동생도 연락 끊겨 여러 해가 지났다. 계도는 반가운 일을 볼 거라고 한 얼봉산 노인의 말을 부인 집 후원에서 떠올리고 좋아 한번 여기서 구경해 볼까 했지. 오케이 틀린 건 2번. 다음
41번에 A, B에 대한 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에 잠깐 넘어가 볼까요? A 지나갔나? A 어딨어? 웬일이야? 그쵸. 아, 여기 있죠? 여기. A는 심정을 직접 드러내나? 직접 드러내죠? B에서는 심정을 직접 드러내나요? 크게 드러나 있지는 않죠? 심정이. 다음, A는 미안하고 황송합니다라고 심정을 드러냈지만 상대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1번 탈락. 2번, A는 B와 달리 과거의 일을 제시해서 과거의 일을 제시하나요? 뭐, 요 정도면은 뭐, 누구의 애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뭐, 나쁘지 않니. 2번, B. 과거에 있었던 일 제시하나요? B에서 과거의 일 제시하죠. 상대방에게 자신의 입장, 그거 내 거야, 우리 집안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일단 12번 어디가 있어? 얘는 요렇게 고쳐놔야 되겠지. 요거는 둘 다 아니고 과거에 있는 일을 제시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일을 설명하고 있다는 A, B 둘 다지. 3번 B는 A와 달리 사물의 내력을 근거로 이 검은고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상대의 말, 네 검은고 네 거라는 말을 반박하고 있다. 괜찮죠? A에서는 사물의 내력을 근거로 들지 않았고 3번 정답. B는 A와 달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건 A지. 하지만 협조를 또 요청하는 건 아니죠. A, B 모두 특정한 행동을 언급하여 상대의 입장, 그래 네 마음 이해합니다 그거야. B에서는 이해하지 않지. 아니야 그거 우리 집 거야. A 죄송합니다 했지 상대를 또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지. 맞는 건 3번. 42번 보러 갈게요. 이 소설은 가족이 외부의 시련으로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과정, 아들이 적대자에게 양육되거나 상대가 혈육임을 인물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설정은 긴장감을 유발한다. 등장인물의 앞날을 예언하거나 신이한 자연물을 통해 인물 간의 관계를 암시하는 장면은 흥미가 진진합니다. 1번 부인의 꿈에서 승상이 손자가 올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부인과 아들이 손자를 통해 만나게 됨을 예언할 거로군. 부인과 아들이 손자를 통해서 만난다? 부인 입장에서 아들은 죽었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실하지 모르겠지만 손자를 통해 만나게 될 거다가 아니라 그냥 손자를 만나게 될 거다지. 그러니까 1번 틀리죠. 부인의 큰아들이 여러 해 동안 소식이 영 끊어진 것에서 가족이 헤어진 상황 맞지. 슬픔이 그치지 않는 부인에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라면서 혈육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할머니인 줄 모르고 그냥 남한테 하듯 위로해주고 있지. 계도가 부인 집에 들은 날 천도화가 피었다. 3일 후에 진다. 부인의 관계에 대한 신이한 자연물의 암시. 그렇지. 계도가 친아버지의 적대자이긴 서준에게서 길러졌다. 긴장감이 유발된다. 괜찮죠? 틀린 건 1번. 데스크. 일단 정치.